10여 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천 용현면 생활체육시설. 당초 올해 초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인데 결국 준공 일자를 2년 더 미루었습니다. 남해군 생활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가 올해 상반기 내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한 지 거의 3년 만에 착공인데 터널 개통 전 지역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6개 시군 인구에서 진주와 사천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전체 인구가 줄고 있지만 군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포커스에서 분석해봅니다. 초기 진주역의 역사와 일대의 변화를 담은 기록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연꽃과 청룡을 각각 주제로 한 개인전, 단체전도 서부 경남 문화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부 경남 정치인을 만나 지역 정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시간 경남도 의회 김진부 의장 초청해 올해 의정 방향과 목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올해 초 사천시 용현면에 조성될 계획이었던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착공조차 하지 못한 건데요. 결국 준공 일자를 2년 미뤘는데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현면 송지리의 만여평 규모의 부지. 올해 초까지 이곳에 축구장과 농구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시민 편의가 증진되고 겨울철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돼 면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관계인이 여러 얽혀있는 토지가 있어 추진 주체인 사천시가 쉽게 매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해 말 준공 시기가 2년 연기됐습니다. 8필지 남은 것 중에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땅인데 자원 구조는 그분 이해관계인이 한 10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현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쯤 이곳 일대에 용현 스포츠파크 건립이 추진됐었지만 항공업체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해 종포 일반 산단 조성이 진행되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사천시는 대체 부지로 현재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유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사시대 유물이 부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시굴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준공이 반복적으로 미뤄지자 면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 조사가 이 지역에 없어서 폐기를 못 해서 그렇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하려고 뭐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됐어요. 그리고 우리 용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사천시는 강제 집행에 해당하는 토지 수용 절차를 밟아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부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 이번에는 건립이 정상 추진돼 사천시가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K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 경제계 주요 단체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7일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K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고 국제포럼과 청년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해 민간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를 찾은 조 시장은 지난해 정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편성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관 건립을 소개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함께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범 상근 부회장은 협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실무진과 함께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이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 부회장을 만나 기업가 정신 확산과 기업가 정신관 타당성 조사 용역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천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현장을 찾아 기업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18일 사천 지역 방산업체인 두원중공업을 찾아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사천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과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 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처음 통과했습니다. 거의 3년 만인 올해 드디어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남해여수 해저터널. 그러다 정책성과 지역균형에 대한 평가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기재부의 예타 조사를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소멸을 걱정하는 남단의 작은 섬이 아니라 인구 10만의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통과되고 나서도 한 차례 고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자재값이 오르면서 시공사들이 입찰을 포기해 사업 유찰을 겪은 겁니다. 이후 지난해 5월 DLENC 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6,974억 원의 사업 낙찰을 받으면서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남해군은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한 지역 발전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먼저 늘어날 교통량으로 곳곳에서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고자 도로망을 확장할 계획, 또 용역을 통해 남해 전역을 정주 도시권이나 산담 배후권과 같이 5개 생활권으로 나누는 등 개통 전 지역 정비에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고현 설천을 생명농업이라든가 새로운 미래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걸 이쪽 경제자료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연구단지 첨단 R&D 효양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과 결합해서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고요. 해저터널 착공은 올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총 사업비 약 7천억 원 가운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400억 원. 구체적인 착공 시기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상반기에 들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 독일마을 광장 출입이 다음 달 13일부터 통제됩니다. 남해군은 다음 달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48일 동안 독일마을 광장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후 보도블럭 교체와 광장 내 음향 시스템 확충 등 정비를 위한 통제입니다. 이에 광장 안에 있는 파독 전시관과 기념품 판매점 등 시설물은 통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함양 대표 흑돼지 브랜드 지리산 감돈이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감돈이는 농장에서 생후 7개월가량 생체중 110kg까지 사육한 후 도축장과 전문 식육 포장 처리업체를 거쳐 지리산 마천농협 흑돼지 가공 유통센터에서 식육 육가공 제품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함양군은 이번 사업으로 흑돼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관련 제품 개발, 농가 소득 증대 등을 기대 중입니다. 스튜디오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인구 격차 다뤄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는데요. 이후 이 간격이 커지더니 2023년에 70만 명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인구 격차는 서부 경남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시 단위와 군 단위 사이에서 인구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인구 자료입니다. 진주는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3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천은 11만 명에서 10만 명대로 내려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10만 9천 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군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제가 진주와 사천을 합하고 군 단위 지자체들 인구를 더한 뒤에 총 합들을 빼봤는데요. 서부 경남 총 인구에서 진주와 사천 총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73.2%에서 2023년에 74.6%까지 올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것처럼 서부 경남 안에서도 인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아파트 분양에서도 양극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사도 다르고 분양 시기, 그리고 가격, 금리까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딱 정확하게 비교하긴 힘들지만요. 지난달 산청모 아파트 분양에서 77가구를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단 1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2021년 분양한 진주 초전동의 한 아파트는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7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고요. 같은 해 신진주 역세권의 모 신축 아파트는 최고 경쟁률 13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사천은 종종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수준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그리고 비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였습니다. 사천과 진주에서 국민권익위에 달리는 신문고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권익위의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은 17일 사천시청과 18일 진주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도심지 빈집 철거와 공원 내 CCTV 설치 등 다양한 민원을 수렴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전문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로 국민권익위와 지자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초기 사용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간단한 예초기 수리 교육도 진행되는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 교육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 강사 2명을 초빙해 3일 동안 진행됐으며 총 1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준비한 류재수 진주 서부농협 조합장과 교육을 받은 주민의 말을 차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농장에서 간단하게 수리를 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농기계 수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함과 동시에 우리 조합원들이 정말 안전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간단한 것은 우리 농민 스스로 수리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효과가 클 걸로 봅니다. 남해안을 지칭하는 단어 가운데 청정해역이 있는데요. 물이 맑고 특히 바다 위 부유 쓰레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하지만 이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 해양보건 환경단체가 확인한 결과 이 청정해역의 속은 크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남 남해 같은 경우는 바다 수면에 떠있는 부유 쓰레기가 없어서 그냥 언뜻 보면 청정해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통발이라든가 어구, 대형 로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바닷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빠르게 황폐해 가고 있는 그런 바닷속 현실을 직면했을 때 이제 이런 환경 문제가 우리의 이제 생계와 직결되어 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문제로 직면해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초기 진주역의 역사와 일대의 변화를 담은 기록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연꽃과 청룡을 각각 주제로 한 개인전, 단체전도 놓치기 아쉬운데요.
서부 경남 전시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촬영된 지 수십 년은 돼 보이는 옛 사진과 함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개통돼 6.25 전쟁으로 소실되기까지 초기 진주역의 역사가 담긴 몇 안 되는 기록물들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열악한 도로 사정 탓에 나룻배로 남강을 건너던 모습과 진주역 개통 당시 분위기, 천전동 일대 발달 과정 등 철도 개통과 소실에 따른 진주 지역의 변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호 광장 진주역 기획 전시 378.5m 역과 역 사이는 오는 4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맑고 은은한 색채가 돋보이는 한국화 한 점,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깨끗함을 지닌 연꽃과 연잎, 연밥 등 관련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녹아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색채감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재는 통일된 모습입니다. 연꽃은 특유의 둥근 모양이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 면상희희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번 작품 전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영숙 초대전 면상희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법원갤러리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이어집니다. 부릅뜬 눈과 푸른 비늘, 구름을 마치 옷처럼 두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비와 바람에 다스리는 동쪽의 수호신 청룡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아 청룡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 상상의 동물, 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만큼 작품마다 작가의 창의력이 듬뿍 담겨 있는데 청룡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의주를 품은 알약, 복주머니 등 풍요와 행운을 형상화한 작품들도 다수 눈에 띕니다. 사천미술관 기획전시 청룡의 출현은 오는 2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출발이 좋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시간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과 함께 올해 도의회 의정 방향과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활기찬 청룡의 기운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을 잊지 않고 함께 이 길을 잘 극복해 주신 우리 경남 도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또한 도민 모두의 힘과 의지를 모아 새로운 도약을 기회를 만드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도의회를 이끄시면서 이건 참 잘했다 혹은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우리 경남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유튜브 생방송으로 송출하여 2023년 올해 유튜브 비영리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도청 서부청사에 지역민원 상담소를 처음으로 설치해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도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경북도의회 다음으로 높은 최상위 등급을 받는 성과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우주항공청법의 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4월에 우주항공청법이 발의된 이후 의회 차원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며 그 결실로 330만 도민들이 간절한 바람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보람된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주요 정책들이 제때 잘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를 남아있는 부분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한 것처럼 우주항공청뿐만이 아니라 올해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써야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죠. 2024년 도의회 운영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올해 역시 초심을 잊지 않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목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현장 중심의 여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들과의 소통은 언제나 의정 활동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의회에 아직 인사권 외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1인 1 보장안제 도입과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어 지방자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여건들이 여전히 열악한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서 그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의 전체 인구 중 76%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부 경남의 경우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현재 위기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사천시에 들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기반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산업들이 동방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 전략들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내루철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 물류, 인프라의 구축과 가속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선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군행 발전 정책들을 마련하여 서부 경남을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경남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지난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만을 위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저를 비롯한 우리 도의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남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올해도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종일 오락가락 내렸던 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 소식 없이 이렇게 흐린 하늘만 보이겠는데요. 기온도 종일 영상권에 보이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진주 3도, 사천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8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세종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는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부산 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비 소식 없이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11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4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빛 흐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큰 추위 없이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영하권의 추위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